8년 전 제가 10년 넘게 일했던 백화점에서 퇴직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2천만 원, 총 5천만 원으로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700만 원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뼈아픈 공감을, 아직 젊은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있는 그대로 저의 8년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제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대형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더해 월 평균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백화점 판매직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항상 미소를 유지해야 했으며 까다로운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은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세일 기간에는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달 꾸준히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셨기에 서울에서 혼자 살며 저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몸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무릎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고객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맡는 업무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제 나이 40에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2천만 원을 합쳐 5천만 원이 제 인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요? 퇴직 후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작은 카페 창업이었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했고 백화점에서 일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도 성공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언을 받아가며 작은 동네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간 비용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시설 투자비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돈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재료비와 월세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카페는 처음 2달간 그럭저럭 잘 운영되는 듯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2곳이나 새로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며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카페를 접었습니다. 시설 투자비 2천만 원은 거의 회수하지 못했고 보증금에서도 미납 월세와 복구 비용이 빠져나갔습니다. 카페 운영을 접고 나니 남은 돈은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자신감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실패 후 백화점에서의 경험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장품과 패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작은 쇼핑몰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에 300만 원, 초기 재고 구매에 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저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NS 마케팅, 검색 광고, 인플루언서 협업 등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 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6개월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월 매출은 고작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택배 비용,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하면 순수익은 3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후 이 사업도 접기로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돈은 약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4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마저 실패한 후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2번의 사업 실패로 자신감이 크게 하락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취업을 생각해 보았지만 40대 초반의 나이에 백화점 판매직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재택 가능한 프리랜서 일이었습니다. 주로 데이터 입력, 리서치, 텍스트 교정 등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당 8,000원에서 1만 원 사이의 보수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하루 6, 7시간 정도 일하면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빠듯했지만 더 이상 저축한 돈을 까먹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일의 불안정성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일이 없는 달에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기도 했고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분야의 경쟁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단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고 때로는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200만 원 정도를 더 소진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일의 한계를 느끼던 중 정부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교육 과정이었는데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받으며 전산회계 1급과 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는 무료였지만 교재비와 자격증 시험 비용,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약 100만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통해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초봉은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점과 주 5일 근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량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특성상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경력자들에 비해 업무 속도가 느린 저는 종종 사장님의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1년을 버티고 나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경험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또다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46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46세 통장에는 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8년 전 퇴직할 때의 5천만 원에서 700만 원만 남은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생활비로 많은 돈을 썼고 각종 시도와 도전을 위해 투자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8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 앱을 통해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6, 7시간 일하면 평균 7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20만 원, 식비와 기타 생활비 80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에서 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남은 700만 원도 언젠가는 바닥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 백화점에서 일할 때 납부한 10년치와 그 후 간헐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합쳐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끔은 내가 백화점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중간 관리자 정도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더 이상 서서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접어드는 여성 판매 직원에 대한 미묘한 차별도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충분한 조사와 계획 없이 카페 창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카페 창업에 너무 쉽게 마음이 기울었고 주변 상권 분석이나 경쟁 업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은 저의 카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마케팅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오프라인 판매 경험은 온라인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전에 충분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경력 단절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백화점을 퇴직할 때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만 있었지 실패했을 때의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성의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게 된 것은 모든 시도가 실패한 후였습니다. 넷째, 재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당시에는 큰 금액으로 느껴졌지만 창업 실패와 생활비로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더 엄격한 예산 계획과 지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다섯째, 건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며 생긴 허리와 무릎 문제는 이후 일자리 선택에도 제약을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제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들, 특히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상 여성의 재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판매직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피로도가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 직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특별한 전문 기술 없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직 경력만으로는 이후 다른 분야로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백화점 판매직 10년 경력은 다른 업종에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중년 여성들이 퇴직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노후 준비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입니다. 가족의 지원이나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8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퇴직을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경력 계획, 필요한 기술 습득, 재정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는 충분한 학습과 경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페 창업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단순히 관심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 생긴 허리와 무릎 문제는 이후 직업 선택에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됩니다. 넷째, 디지털 역량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계속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은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섯째, 심리적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실패, 취업 실패 등의 좌절을 겪으며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7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또 다시 창업에 도전할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볼까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현재 하고 있는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 입력, 엑셀 활용 등 사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계획입니다. 또한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남은 200만 원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입력이나 고객 서비스 관련 재택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출퇴근 시간이 부담되고 재택근무가 건강 관리에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해 가입도 고려 중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경력 전환을 고려한다면 최소 1~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동안 부업이나 취미로 새로운 분야를 탐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디지털 역량을 키우세요. 엑셀, 워드 등 기본적인 사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소셜미디어 활용, 간단한 그래픽 디자인 등 디지털 분야의 기초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셋째, 인맥을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직장 동료, 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퇴직금이나 저축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특히 창업을 고려한다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을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판매직처럼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일을 하는 경우 조기에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나이에 대한 편견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라는 생각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40대, 5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중장년층,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백화점은 여전히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백화점 판매직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연령, 고연봉 직원들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백화점 판매직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직업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허리, 무릎, 발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신체적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판매직은 미용, 패션 등 외적인 요소가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고 예쁜 직원이 선호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년 여성들은 미묘한 차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백화점 판매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찍부터 제2의 경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0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나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다소 부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46세 통장에 700만 원만 남은 상황에서도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백화점, 마트, 콜센터 등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중년 여성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고 때로는 유용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그중 한 지인은 50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새 출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집에서 반찬 사업을 시작해 지역 맘카페를 통해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에게 작은 희망이 됩니다. 저 역시 배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엑셀과 파워포인트 같은 사무용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는 개인적인 실패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40대 이상 여성, 특히 비전문직 경력을 가진 여성들의 재취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대한 이중 차별이 존재합니다.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도 재취업이 쉽지 않지만 여성은 이중의 차별에 직면합니다. 아줌마라는 호칭에 담긴 편견과 선입견은 중년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둘째, 판매직, 서비스직 등 여성 집중 직종의 경력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10년 넘게 쌓은 판매 경험과 고객 응대 능력은 다른 업종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셋째, 중년 여성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도 현실적인 취업 시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비록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 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46세, 남은 돈 7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백화점에서 일했던 10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소중한 인연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백화점 판매직 퇴직 후 8년, 남은 돈 7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한 중년 여성의 진짜 현실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